안녕하세요, 언니들. 오늘은 말이죠. 동물적 감각으로 낚아채야 될 언니들 앞에 놓인 커다란 행운, 이것을 볼 건데요. 먼저, 언니들의 동물적인 감각, 그 중에서도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언니들만의 능력에 대해서도 알아볼 거예요. 그걸 알아봐서 뭐 하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거야.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게 되면요. 자연스럽게 아시게 될 것이란 말이죠. 어쩌면, 유레카! 이러면서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목욕탕을 뛰쳐나가게 될지도 몰라요. 농담하는 것 같죠? 천만에요? 아니거든요. 농담 아니란 말이에요. 자, 그럼 시작할게요, 언니들. 오늘은요, 제가 아기 천사들을 데리고 왔어요. 비슷하게 생겼기 때문에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아니, 진짜 헷갈릴 거예요. 만약 헷갈리지 않는다면 제가 헷갈리도록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도 좀 있지만 오늘은요, 쉽게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이 천사들이 안고 있는 이 동물들로 구분을 하면 되는 건데요. 제가 소개를 해드릴게요. 자, 첫 번째요. 첫 번째 얘는 사슴이거든요. 사슴. 보이세요? 사슴. 얘 카드 이름은요. 진짜 맞네 카드예요. 진짜 맞네 카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얘를 할까? 두 번째는요. 얘인데요. 얘는요. 작은 곰이거든요. 얘 카드 이름은요. 정말 맞네 카드예요. 정말 맞네 카드.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하얀 곰이에요. 하얀 곰. 근데 얘 이름은요. 와우 맞네 카드. 와우 맞네 카드.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돼지를 안고 있는 이 천사는요, 돼지는 이렇게 보여. 쭉. 얘는요, 레알 만네 카드를 안고 갈 거예요. 되셨죠? 다시 구분해 드릴까요? 진짜 만네 카드, 정말 만네 카드, 와우 만네 카드, 레알 만네 카드요. 자, 그러면 선택할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고민을 해보시고요. 한 명의 천사를 골라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기다려 볼게요. 자, 선택하셨나요? 자, 그러면 각자 선택한 천사와 동물을 따라서 출발을 해볼게요. 출발! 첫 번째, 진짜 맞네 카드를 선택하신 언니들에게 전해드리는 리딩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브리핑을 먼저 해드릴게요. 지금부터 언니 인생을 볼 건데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는 거예요. 아셨죠? 첫 번째예요. 첫 번째 카드. 언니는요, 걱정이 많아요. 자기만의 공간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걱정을 몽땅 다 가지고 와서 열심히 걱정하면 사시는 그런 착한 분이세요. 쉽게 컨트롤이 되지 않는 멘탈이 언니에게는 더 힘겨울 수도 있지만, 그건 언니가 기본적으로 참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걱정이에요.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 볼까요? 두 번째. 얼핏 보면요, 돈 문제에 관한 고민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언니한테는 그냥 걱정이라는 게 그저 돈 문제에 한정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에 관한 문제이고요, 세상에 관한 문제이고, 관계에 대한 문제예요. 감정과 관련된 깊은 부분의 문제가 언니를 이렇게 늘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카드예요.
언니는요, 대박을 바란 것도 아니에요. 주변 사람들에게 터무니없는 것을 바란 적은 더더욱 없고요. 그저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내 앞에 놓여져 있는 일을 이렇게 성실하게 해내면서 그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신 것 같아요. 하루하루 다람쥐 쳇바퀴 같은 시간을 견디어내면서도 마음을 다잡고 여기까지 걸어올 수 있었어요. 근데 변한 게 없어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사람들도 그렇고 상황도 그렇고 변하는 게 없어요. 변하려고 하지도 않아요. 그런 세상이 언니에게는 늘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음, 네 번째 카드 볼게요. 가끔씩 그런 생각도 든다고 나와 있네요. 나한테 뭔가 잘못이 있는 건가? 내가 잘못한 건가? 그런 생각이 걱정으로 이어지고 그 걱정은 언니 자신에 대한 점검으로 한없이 이어져요. 그리고 다섯 번째요. 근데 언니 이 카드 보니까 이제 그러지 않아도 될 거래요. 화려한 만찬의 테이블이 이렇게 언니를 기다리고 있대요. 어서 와서 즐겨주기를 따뜻하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좋네요. 그죠? 마지막 카드 보면, 이 많은 것 중에서 어떤 잔을 들어서 축배를 들어야 될지 몰라서 그것조차 고민해야 될 행운이 이렇게 언니를 기다리고 있어요. 어, 여기까지가 언니에게 드리는 대략적인 행운 브리핑이에요. 언니가 앞으로 낚아채게 될 그 행운은요, 언니의 직업과 역할 혹은 언니와 가장 가까운 사람이 차지하게 될 지위에 관한 것이어서 그로 인해서 언니에게 커다란 행운의 힘이 미치게 될 거래요. 언니가 그동안 걱정해왔던 가장 큰 부분을 깨끗하게 씻어내 줄 수 있는 위로의 잔치상이 될 거래요. 그렇다면 그 잔치상을 빨리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지금부터는요, 제가 언니만이 가지고 있는, 즉,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언니만의 놀라운 어떤 동물적 감각에 대해서 얘기를 드릴 거예요. 자, 이 감각들을요, 잘 활용하게 되면요, 언니는 앞으로의 행운을 더 빨리 낚아채게 될 수도 있으니까요, 잘 들으셔야 돼요. 아셨죠? 자, 그럼 이제부터 들어간다. 첫 번째, 이게 뭔지 아세요? 가만히 보면 코끼리처럼 보이지만 코끼리가 아니에요. 얘가 타조거든요. 여기 얼굴이 여기 있어요. 얼굴. 언니 대표 카드로 이게 타조가 나왔어. 이건 말이지 언니가 타조처럼 생겼다는 게 아니야. 그냥 언니가 타조랑 깊은 관련성이 있다는 거예요. 어쩌면 전생에서 한 번쯤은 언니가 타조로 살았는지도 몰라. 뭐 싫어? 이러면서 화내지 마세요. 타조는요, 특별한 능력을 가진 멋진 동물이라고요. 우습게 여길 존재가 아니죠. 만약 누가 타조한테 가서 저기요 타조씨 그러면서 자꾸 귀찮게 해봐. 그럼 이 우리의 타조씨가 어떡할 것 같아? 바로 옆 돌려차기 한 방울 퍽 때리는 거야. 그럼 상대방은 즉사한다고 즉사. 그러니까 사람이 좋아 보인다고 혹시라도 누가 괜히 언니를 우습게 보잖아? 그럴 때 언니가 한 방 팍 매겨서 그 인간을 즉사시킬 수 있는 에너지와 힘을 타고났다는 카드예요. 그게 언니의 타고난 동물적 감각이라는 거지. 게다가 얘는요, 달리기 속도까지 엄청나요. 얘가요, 한번 마음을 먹고 작정해서 달리잖아요? 그럼 아무도 못 잡아요. 물론, 치타 그놈이 있지만, 치타 걔도요, 타조랑 오래 달리기 시합하면요, 잽이 안 돼요. 거기다 얘가 달리는 모습, 뒷모습이요, 얼마나 귀여운지 언니 모르시죠? 뒷모습 보고 있으면 진짜 귀여워서 미쳐 죽는다니까. 근데 이런 특성을 언니가 가졌다잖아. 언니는 달리기의 천부적인 능력을 타고난 강철다리의 소유자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사교 활동을 한다 해도 지치지 않을걸? 얘가 시력도 말이죠. 독수리나 매보다도 훨씬 좋아요. 일단 얘가 타조가요.
앞에서 딱 보면요. 눈이 크거든요. 그 큰 눈으로 주의 깊게 보게 되면 20km까지 내다본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먼 데를 내다보다가 적을 발견했다. 그때부터 막 뛰잖아요. 아무도 얘를 못 잡는 거야. 아니, 그게 뭐가 중요한 건데. 그러시겠지만 이런 카드가 나왔다는 건요. 언니가 타조랑 비슷한 동물적인 감각을 타고났다는 거거든. 일단 언니는 발로 뛰는 직업이 맞다는 얘기야. 지치지도 않는 사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니까요. 게다가 타조처럼 시력이 좋기 때문에 사람을 정확히 파악해낼 수 있는 관찰력이 있다는 거고요. 언니의 심기를 건드리는 인간이 있으면 평소에는 얘 타조처럼 그냥 무시해 버리는 선에서 끝내겠지만 이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사안이다. 그런 판단이 서게 되면요. 옆 돌려차기 한 방으로 퍽! 그래서 상대를 즉사시킬 수 있는 그런 괴력도 가지고 있다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는 그 귀여운 뒷모습을 시전하면서 앙증맞게 제 갈 길로 막 뛰어간다는 거지. 특히 타조 언니들은요. 집에 가만히 앉아서 계시는 걸 진짜 싫어하세요. 아무리 피곤해도 집에서 쉬지를 않아. 오히려 밖에 나가서 친구들과 만나서 어울리고 대화를 해봐야 스트레스가 풀리고 피곤도 풀리고 에너지가 재충전되는 분들이시거든요. 한마디로 유쾌하고 활달하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세요. 다만 그렇게 이어지는 관계의 망이 너무나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런 즐거움 뒤에는 걱정거리가 이렇게 따라오게 되는데요. 그런 부분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그냥 옵션이라 생각하시고 넘겨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단순하고 깨끗한 인간관계라는 건 원래 없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요. 그러니까요. 이제 생각을 좀 멈추고요. 걱정도 멈추고 언니를 따스하게 맞아들이는 그런 사람들만 기억을 하는 거야. 그게 인간관계의 진실이거든. 아시겠어요, 언니? 그렇다면 타조 언니만이 가진 놀라운 동물적인 감각은 뭘까? 한번 보자고요. 자, 첫 번째 카드 다시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새인지 아세요?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야. 제가 동물들을 참 좋아하는 편인데 얘가요. 쏙독새예요. 쏙독새. 왜 쏙독새냐면요. 우는 게 쏙독쏙독 그렇게 울어서 쏙독새예요. 사람들이 남 뒷담화 할 때 쑥덕거린다고 하잖아요. 그건 쑥덕이고 얘는 쏙독. 완전히 다른 거지.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다 까먹고 나서 딴 데 가서 내 머릿속에 쑥떡새가 있대 이러면 안 된단 말이죠. 아시겠어요? 근데 언니에게 있는 놀라운 동물적 감각으로 이 쏙독새가 나왔어요. 근데 얘가요 지금 이렇게 검 9번 카드를 깔고 나왔거든. 이건 뭐냐면 말이죠. 얘가요 야행성인데 낮에 어디선가 자다가 꼭 밤에만 나타나서 울어요. 쏙독쏙독하고 엄청 작은 새인데 입은 졸라 크거든. 그래서인지 그 울음소리가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거야. 입이 커서 소리도 큰데 덩치는 작아서 어디 숨어 있는지도 몰라. 잡을 수도 없어. 근데 얘가 밤마다 언니 머릿속에서 울어요. 그래서 언니가 잠을 못 자는 거야. 우리 타조 언니는 활달한 성격 속에 타고난 어떤 예민함, 섬세함, 민감함 이런 것을 갖고 있거든. 그래서 겉으로는 뭔가 화통해 보여도 속으로는 조금 애잔한 구석이 있는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과 헤어져서 집에 이렇게 돌아오면 스트레스 때문에 잠이 안 올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타조 성향 덕분에 시력이 좋거든. 그러니까 안 봐도 될 거. 봐서는 안 되는 것까지 다 보게 되니까 그게 괴로운 거지. 이럴 땐 차라리 관찰력이라도 좀 둔해서 모르고 살거나 그러면 참 좋을 텐데 언니는 늘 이렇게 쏙독새를 안고 잠이 드는 거랑 마찬가지니까 얼마나 괴롭겠냐고요. 근데 언니가요 이렇게 예민한 능력을 가졌다는 건 그만큼 감각기관이 날카롭고 날이 서 있다는 거거든요. 그건 다시 말해서 언니가
제대로 마음만 먹게 되면 초능력을 발휘할 정도의 감지 능력을 가질 수도 있다는 거야. 남들은 느끼지 못하는데 외부로부터 오는 소음이나 얘기에 유달리 신경이 곤두서고 흔들린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능력을요, 거꾸로 써봐요. 오히려 내 감각 기관을 적재적소에 써먹을 수 있는 일을 찾는다면 언니는 그 방면에서 남들보다 잘 나가게 된다는 거지. 왜냐고요? 언니만이 이해할 수 있는 일들이 있다는 거거든. 쏙독새가 울고 있는데 그 울음소리를 아무도 못 들어. 가까운 곳에서 나는 소리 같은데 찾을 수도 없어요. 이렇게 실체가 없는 고통이 존재한다는 걸 언니는 알고 있다는 거잖아요. 서로가 서로의 하소연을 들어주지 못하는 요즘 시대에 소통조차 시도해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고 괴로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남들은 듣지 못하고 자신만 듣게 되는 울음소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느끼는 어떤 외로움을 언니는 이해할 수 있다는 거거든. 누구나 나를 이해하지 못할 거라고 예감하고 어쩔 수 없이 죽음이라는 선택을 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다는데, 나는 언니가 그런 사람들을 좀 구할 수 있는 일이나 그런 직업을 꿈꾸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구해줬으면 좋겠어.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치유를 해주고 보듬어주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남들은 그냥 넘어가는데 내 감각에는 작은 소음도 용납이 안 되는 사람들, 그만큼 예민한 감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힐링이 되어주는 그런 일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언니가 잘 할 수 있는 동물적인 감각이에요.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라든지 심리 상담가, 타로나 사주 이런 것도, 그러니까 이런 거 봐주시는 분들, 교육 관련 일을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종교 관련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은 겉으로는 안 그러는 것처럼 보여도 그렇게 마음속에 이렇게 자기만의 쏙독새를 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와 비슷하게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을 이해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거지.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 볼까요? 두 번째 카드야. 아까 봤었죠? 드디어 나왔어요. 그죠? 귀여운 다람쥐 카드. 우리가 이 다람쥐 하면 생각이 나는 게 귀엽다. 그 다음에 도토리,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보통은 이런 걸 생각해요. 같은 과정을 늘 반복하기만 하고 발전이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너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살아가는구나. 그렇게 비아냥거리죠. 근데요, 그게 아니거든. 이 다람쥐들은요, 훌륭한 미래 대비 자산가들이에요. 대부분의 동물은요, 필요할 때만 먹이를 구하지만 이 다람쥐는요, 먹이를 저장해 놓고 살아요. 소량 취득, 분산 투자, 저장 본능. 그게 이 다람쥐예요. 이 탄력적인 볼때기가 미어 터지도록 먹이를 쑤셔 놓고 다니기 때문에 조금 미련스럽게 보인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니까. 숲속길을 가다가 얘를 만나서 한번 집까지 따라가 봐. 얘네들요, 집 장난 아니게 좋아요. 집이 장난 아니게 좋다고. 완전 스윗 룸이야. 나무나 땅에 굴을 파거든요, 이렇게. 근데 먹이 넣는 방, 화장실 방 따로 있어요. 겨울잠을 잘 때 먹이에 화장실 냄새 배지 말라고 따로 만드는 엄청난 녀석들이 얘네들이라니까. 뻥 같죠? 동물 백과사전 찾아봐요. 감탄이 절로 나와. 얘네들은요, 성실한 데다가 똑똑하기까지 해. 그니까 언니 감각 카드에 얘가 이렇게 나왔다는 건요, 진짜 대단한 거라고. 그냥 저축만 잘하는 게 아니라 분산 투자에서부터 미래 설계까지 쫙 아우를 수 있는 감각이 언니에게 있다는 거야. 언니는 말이죠, 만약 사업을 하게 되면 데이터 수집 능력이 어마어마할걸? 주변 정보 수집 능력이 아마 미국 CIA 중앙정보국을 능가하고도 남을 거예요. 이건 한마디로
정보 수집 능력을 넘어서 자산 관리 능력까지도 뛰어나다는 얘기고, 자산 관리 능력이 뛰어난 다람쥐 동물적인 감각을 언니가 태어날 때부터 타고난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적재적소에 잘 저장해 놓았다가 필요할 때 제대로 펼쳐 쓰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감각을 아주 잘 활용하게 되면 그 분야에서 엄청난 위치에 오르게 되지 않을까. 그런 가능성이 엿보이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언니? 자, 그럼 다음 카드를 보겠어요. 다음 카드. 야, 이거 잠자리 카드잖아요. 근데 컵 7번이야. 언니 있잖아. 잠자리가 눈이 몇 개인 줄 아세요? 2개 이러면 안 돼. 얘가요, 혼눈만 3만 개야, 3만 개. 대단하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요, 얘 있잖아요, 잠자리. 시선을 굳이 다른 곳으로 돌리지 않아도 먹잇감의 위치를 정확히 포착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게다가 얘는요, 눈동자가 없어. 그래서 상대는 얘가 어느 쪽을 바라보는지조차 몰라. 비행 능력도 최고급 수준이에요. 속도도 그렇고 방향 전환 스킬도 그렇고 후진 비행까지 해내네. 날개 한 짝이 없어진다 해도 사냥까지 잘해. 곤충 세계에서는요, 얘가요, 가장 사나운 사냥꾼 중에 하나라고 소문이 나 있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공중에서도 먹이를 잡을 수 있는 아주 강한 턱을 가지고 있거든. 아, 근데 말이지, 제발 잠자리 좀 잡지 마세요. 특히 꼬마 애들아, 혹시 보고 있다면 너네들 장난 삼아서 잠자리를 자꾸 잡아서 죽이면 안 돼. 얘네들 없으면 말이지, 모기가 이 세상을 점령한다고. 니들이 재밌다고 잠자리를 자꾸 죽이잖아? 그러면 언젠가는 니들 말이야, 모기 떼들한테 총 공격을 받아서 벌집 애기가 될 수도 있어. 그때 땅을 치면서 후회하지 말고 미리미리 잠자리를 좀 보호해달라고. 알겠어? 이 나쁜 놈들아. 언니들 미안. 이야기가 새길로 빠졌다. 어쨌든 잠자리 잡으면 안 돼요. 모기에 물리기 싫으면 잠자리가 모기를 많이 먹을 수 있도록 잠자리를 살려줘야 돼. 잠자리 살리자. 아셨죠? 자, 그렇다면 언니 동물적인 감각과 잠자리가 무슨 상관이냐고? 방금 제가 말씀드렸잖아. 혼눈만 3만 개라고.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를 스캔하는 능력이 엄청나다는 거지. 언니는 말이야, 앞을 바라보고 있어도 언니 뒤통수에서 언니 뒷담화를 하고 있는 종족들을 다 걸러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낌새만 봐도 다 알아차린다는 거지. 언니 머릿속에서 뭔가 좀 의심스러운 게 포착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럼 그게 나중에 보면 거의 사실일 확률이 많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지금 컵이잖아. 언니는요, 이성을 스캔하는 능력이 아주 정확하다는 거야. 날 때부터 스캐너를 언니 몸에 장착하고 태어난 거나 마찬가지거든. 속된 말로 언니가 여자라면 남자를 볼 줄 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한 거야. 근데 말이지,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긴 하다. 언니, 김 빠지게 해서 참 미안한데, 남자를 볼 줄 안다는 거지 좋은 남자와 연애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별개의 문제거든. 우리 이런 거 있잖아. 이 사람은 정말 나쁜 남자구나. 근데 어쩐지 나도 모르게 빠져든다. 이러면 안 되는데, 퐁당. 그러고 빠졌어. 여기요가 아니라 여기 안으로. 여기는 그 나쁜 남자의 세계. 이런 거지. 그러니까 아는 것과 행동하는 건 좀 다른 문제거든. 물론 언니가 좋은 남자와 사귈 수도 있죠. 그건 다른 문제니까. 어쨌든 여기서 얘기하는 건 언니가 잠자리의 동물적 감각을 타고났기 때문에 사람을 정확히 잘 파악하고 인간관계의 상황적 흐름을 귀신같이 포착해내는 능력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능력은요, 사회생활에서나 사교관계에서 엄청난 무기가 되는 거지. 언니를이 아니고 언니는 무기를 타고난 거야. 무기를 갖고 태어났어. 이런 스캔 능력.
와, 대단하다. 그쵸?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멋진 능력을 언니에게 부여해 준 우주가 언니에게 지금 하고 싶은 말은 뭘까? 그걸 볼 거예요. 짠! 이 카드가 나왔네. 이 카드가 얘기하는 건요, 이거예요. 뭐냐면 뭔가 이루어낸다는 건 시간이 좀 걸린대요. 때로는 너무 오래 걸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요. 실패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일단은 기다려 보래요. 그러니까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언니만의 동물적인 감각으로 이루어내게 될 때가 올 거래요. 그러니까요, 기다리래요. 그렇군. 원래 다 때가 있는 거예요. 억지로 끌어당기려고 하다 보면요. 무언가 자꾸 이렇게 틀어지게 되고 탈이 날 때가 있어요. 이럴 때는요. 호흡을 좀 가다듬고요. 흐름에 자연스럽게 맡겨두시면 되는 거예요. 우주의 기운은 내 편에 서 있다. 그런 생각으로요. 진짜 맞네 카드를 선택해 주신 언니들에게 전해드리는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거든요. 좋은 시간, 즐거운 시간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우리의 타조 언니들이 늘 즐겁고 신나게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자, 제가 언제나 응원해드리고요. 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톡톡 타로의 팡팡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번 정말 맞네 카드를 선택해 주신 언니들에게 전해드리는 리딩입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브리핑부터 해드릴 거예요. 지금부터 언니의 인생을 제가 읊어볼 건데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으세요. 첫 번째 카드예요. 언니가 걸어가고 있는 길은요, 그렇게 밝지 않았어요. 길이라는 걸 겨우 알아볼 수 있을 정도의 그런 길이어서 가끔은 제대로 가고 있는 것인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때도 있었죠. 별빛에 의지도 해보고 반딧불이에 의지도 해가면서 어떻게든 걸어가 보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까지 왔지만 이게 올바른 길인지 제대로 가고 있는지 그것조차 모를 때도 있었던 것 같아요. 아, 두 번째 카드 보면요. 처음에는요, 잘 달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길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무리 어두워도 잘 뛰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어느 누구보다도 빨리 뛸 자신도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이 길이 내가 가야 될 길이 맞는지 그것조차 잘 모르겠어요. 아니, 길은 그대로인데 내가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마음, 그 초심을 잃어버린 건지도 몰라요. 이제는요,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조차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도 그냥 이렇게 계속 뛰어가고 있어요.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것도 모른 채 계속 어둠 속을 달리고 있어요. 마치 내 스스로 쳐놓은 어떤 거미줄에 걸려서 이렇게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 때도 있어요. 앞으로 나아가기는커녕 움직일 수조차 없어요. 어디서부터 이렇게 엉켜버린 것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왜 이런 거미줄을 치게 된 걸까요?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내가 쳐놓은 거미줄에 왜 내가 엉켜버린 걸까요? 음. 저는 날아야 해요. 이렇게 있어서는 안 돼요. 내가 지켜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이대로 주저앉아 있을 수는 없어요.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이 카드가요. 언니, 만약 이런 상황이라면요, 한 가지만 잡아요. 한 가지만 잡고 길을 쓰고 쪼아보세요. 이 딱따구리처럼요. 그럼 언니는요, 굳이 날지 않아도 뛰지 않아도 어느새 알게 될 거예요. 내가 어느새 이런 굉장한 자리에 앉아 있는 존재가 되었구나.
맞아요, 언니. 언니가 낚아채게 될 행운은요, 언니의 사회적 위치와 관련되어 있고요. 언니의 자격과 관련되어 있으며, 언니 자신의 어떤 명예와 지위에 관한 행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특이한 게 뭐냐면요. 언니 카드는요. 아까도 그랬는데 모두 하늘에서 살아가는 아이들만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토끼 처음에 나온 토끼 빼고 전부 이렇게 공중에서 생활하는 애들이죠. 이건요. 독립이나 해방 혹은 선구자적인 위치, 아무도 가지 않은 길, 외롭지만 혼자서 개척해 나가는 길, 그런 길에 언니가 서 있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또 언니가 걸어가는 나가는 인생길은 이렇게 공기와 관련되어 있어서요. 명예나 지위 그 안에서 이루어지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명예를 얻게 되면요. 돈은 따라오게 된다는 뜻이죠. 즉 언니는 돈보다는 명예에 우선 치중해라. 그러면 돈은 자연스럽게 따라오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를 알려주는 카드 조합이에요. 그렇다면 그 행운을 앞당길 수 있는 언니만의 능력은 뭘까? 그걸 볼 건데요. 지금부터 언니만이 가지고 있는 동물적인 감각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아니 갑자기 그런 건 왜 보는 건데 나는 인간이라고 동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언니는요 만물의 영장 사람이에요. 근데요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들이 내리는 결정의 거의 대부분은요, 이성적인 어떤 사고력의 결과라기보다는 동물적인 감각이나 직관에 따르는 것이라는 걸 아시게 되면요, 사람들은 놀래요. 아니, 오히려 동물적인 감각이 올바른 길을 보여줄 때도 있어요. 그만큼 동물적인 감각이라는 건 어느 누구도 따라오지 못할 놀라운 능력이죠. 이런 능력을 잘 활용하기만 하면요. 언니는 앞에 놓여진 행운을 더 빨리 거머쥐게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알아보는 거지. 언니 안에 숨겨져 있는 그 능력을요. 자, 근데 언니의 대표 동물로 대단한 게 나왔어. 지금 이게 뭔 줄 아세요? 독수리야, 독수리. 언니한테는 지금 독수리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뭐요? 그게 무슨 귀신 신나를 까먹는 소리요? 그게 아니야, 언니. 이 카드가 나왔다는 건 언니가 전생에 이글, 독수리였다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독수리와 같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세요? 위기가 닥쳤을 때요. 다른 사람들은 위기에 처해서 입게 될 그런 위험만 바라봐요. 부정적인 것만 거기 그 부정적인 것에만 막 눈을 돌려서 안 될 거야. 나 같은 게 뭘 이러면서 스스로의 목을 막 졸라. 그리고는 죽을 것 같다고 하면서 진짜 죽어야 될 이유만 막 이렇게 찾아다니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 언니들은 달라. 위험 속에서도 기회의 빛을 찾아내요. 그러면서 그 기회에 주목을 해요. 상황이 아무리 나빠도 상황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직접 찾아다니는 거야. 리스크가 있다 해도 필요하다면 감수하고자 하는 각오를 가져요. 다른 사람들처럼 도망갈 이유만 주구장창 찾고 있는 게 아니라 이겨내고 극복해내야 될 이유를 찾아다니는 거지. 좋아하지 않는다고 미리부터 무조건 배척하고 보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지 않는 일이라도 어찌 되었든 먼저 해보는 거예요. 그럼으로써 그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진짜로 좋아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나갈 기회로 삼는 거지. 그런 과정에서 자신만의 천직을 찾아 나가는 특별한 재능을 발휘하게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평범한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이 빛을 낼 수 있는 특별함을 찾아내고 그걸 자기만의 것으로 만들어내요. 그런 분들이 바로 독수리 언니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요, 언니. 지금 걸어가고 있는 길이요. 그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 건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피해버린 그런 길이기 때문일 수도 있어. 그러니까 언니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기회의 길이라고 생각해 주세요.
가다 보면요, 빛이 보이고 그 빛은 어느 때보다도 훨씬 아주 밝고 찬란하게 언니를 반겨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언니의 숨겨진 놀라운 동물적 감각을 보려는데, 자, 하나하나 볼게요. 먼저 이 카드가 나왔어. 아까 봤었죠? 그죠? 언니는요,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완전 에이스거든요. 근데 얘 파이어플라이, 그 반딧불이에요. 반딧불. 개똥벌레라고도 하죠. 아까 언니 카드를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카드를 보면서 언니가 걸어가고 있는 길과 비슷하다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 어둡고 험한 길을 이 반딧불이 하나에 의존해서 이렇게 겨우겨우 걸어가느라 지치고 힘겹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언니, 그건 언니가 잘못 생각한 거야. 언니는요, 이 반딧불이에 의지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언니 자체가 반딧불인 거야. 언니가 얘라고. 그래서 아무도 안 가는 이 새로운 길을 혼자서 이렇게 빛을 내면서 걸어가시는 거예요. 즉, 반딧불에 의지해서 가는 길이 아니라 언니 스스로가 반딧불이 되어서 걸어가는 길이니까 혼자서 걸어간다 생각하지 말고 혼자서 개척해 나간다. 그리 생각하시는 게 맞다는 얘기지. 즉, 언니는 누구도 가지 않은 길을 열리게 만드는 동물적인 감각과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잘 다루게 되면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큰 위협을 이루시게 될 거예요. 아시겠어요, 언니? 자, 그러면 두 번째 카드를 보겠어요. 두 번째 동물적 감각. 딱. 아까 봤잖아? 이거 얘 말이 그냥 거미가 아니야. 블랙 위도우예요. 근데 그게 메이저 카드로 지금 나와버렸네? 메이저 카드, 여사제 카드로 블랙 위도우가 나왔어요. 얘가요, 짝짓기 후에 암컷이 수컷을 잡아먹는 이 거미 특성 때문에 검은 과부 거미라고 불리우는 그런 아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얘는요, 손대지 않는 이상 일부러 지가 다가와서 물지는 않지만 이 독성이요, 방울뱀의 독보다 15배나 크기 때문에 한번 맞았다 그러면 치명적이에요. 깨꼬닥하는 거지. 하지만 위협을 느끼거나 자신이 보호해야 될 일이 있을 경우만 그렇게 심각하고, 평소에는 조용하고 방해받지 않는 곳을 선호하는 내성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애예요. 그러니까 건드리지 않으면 괜찮다는 얘기지. 언니가 그렇다는 거야. 누가 건드리지 않는 한 조용하고 차분하게 보인다는 거죠. 하지만 정말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할 땐 상대방의 숨통을 콱 잡아서 끊어낼 만한 힘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힘이 내재되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유 없는 도발에도 웬만하면 그냥 넘어가 주는 것인지도 몰라. 어떤 못된 인간들이 언니에게 막 찝적대면 언니는 고개도 돌리지 않고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느 부위가 근지러운 게냐? 삼겹살 쪽이냐? 족발 쪽이냐? 네가 오늘 까부는 걸 보니 간장게장이 되고 싶은 모양이구나? 어머야, 근데 말해놓고 보니까 진짜 무섭다. 이거, 그쵸? 간장게장. 이거 잊어버리세요, 언니들. 왜 갑자기 간장게장이 생각난 거지? 이런 무서운 일이. 진심 무섭다. 그죠? 빨리 넘어가야겠다. 아이씨, 넘어갑시다, 언니들. 자, 세 번째 카드. 오. 얘는 딱따구리예요. 우드패커라고 하죠. 근데 얘가 나무를 쪼는 속도가요, 초당 15회 정도 된대. 엄청나죠? 1초당 15번을 따다다다다닥 이렇게 하는 거야. 나무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건물까지 쪼을 수 있대요. 얘는 말이에요, 자기 서식지인 구멍을 뚫으려면 대략 한 달 정도가 걸리거든.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얘한테는 엄청나게 힘든 일이에요. 근데도 자기가 뚫고 있던 그 구멍이 마음에 안 들잖아? 그럼 바로 버리고 다른 구멍을 쫀대요. 즉, 괜찮은 서식지를 발굴하기 위해서 상당히 많은 나무를 뚫고 돌아다니는 거야. 그러다가
최적의 구멍을 냈다. 그럴 때, 그렇게 생각이 될 때, 그걸 서식지로 삼는 거지. 나 같으면요, 마음에 안 들어도 그동안 파느라고 죽을 만큼 힘들었으니까 그것 때문에 그냥 대충 거기서 들어가서 살고 말겠어. 근데 얘는 안 그래. 미련 없이 버린대요. 그리고 다른 데를 찾아간다잖아. 그럼 버려진 구멍은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른 새들이나 곤충들이 들어와서 산다고 해요. 그렇게 살 수 있을 정도면 사실은 그다지 나쁜 집은 아니란 얘기야. 근데 얘는 말이에요. 그니까 뭐냐면 그만큼 완벽한 성격이고 노력하는 애고, 과거에 아무리 많이 이루어 놓은 것이라고 해도 그게 자기 생각에 아니다 싶으면 망설임 없이 떠나는 아이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미련을 두지 않는다는 거지. 그만큼 자기의 앞날에 대해서 자신감에 차 있다는 거예요. 옛날보다 더 멋지게 만들어 놓을 자신감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딴 곳에서 새로운 집을 만들다가 그게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자기가 옛날에 버리고 갔던 집 앞에 와서 이게 더 나았는데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 좋은 걸 버리고 뻘짓을 했을까? 이런 후회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자기가 버린 집에 다른 녀석들이 들어가서 살아도 얘는 상관하지 않아. 마치 각자에겐 지각기 맞는 집, 어울리는 집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 그러니까 넓은 마음이 느껴지는 애가 바로 이 녀석이지. 살지도 않을 거면서 온갖 집을 탐내는 욕심쟁이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더 멋진 거예요. 얼마나 멋져. 저는요, 딱따구리 이 녀석이 남기고 가버린 집을 보게 되면요, 케이크 만드는 어떤 아저씨가 생각나요. 그 아저씨는요, 자기가 만들 수 있는 가장 예쁜 케이크를 만들거든요. 근데 그런 케이크를 만들기까지는 참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요. 그 완벽한 케이크 만들어지기까지 수도 없이 만들다가 실패한 케이크를요, 어려운 사람과 함께 나누는 거예요. 실패했다고 해서 맛이 덜하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판매할 만큼 외양만 아닐 뿐이지 케이크 자체의 맛은 완성품이랑 똑같으니까. 그러니까 나눔을 받은 사람들은요, 모두 다 기쁜 마음으로 입을 한껏 벌리고 그 케이크를 먹어요. 엄청 행복해하는 거지. 그 아저씨는 이 세상의 딱따구리인 거예요. 근데 이런 녀석이 언니래요. 완벽을 지향하면서도 나눌 줄 아는 이런 녀석의 감각을 언니가 가지고 있다는 거잖아. 언니 동물적인 감각은요, 이렇게 넓고 푸근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언니? 자, 그렇다면 동물적인 감각으로 행운을 거머쥐기 위해서 언니가 기억해야 될 조언은 뭘까? 그걸 보고 끝내도록 하지요. 이거예요. 보셨어요, 언니? 엄마가 사랑하는 자기 아이에게 하는 것처럼 언니도 언니 스스로를 사랑하고 돌봐주라고 하는 카드가 나왔네. 언니가 가는 길은요, 이렇게 제왕이 가는 외로운 길이에요. 언니는 독수리니까 그 길은 언니 혼자서 스스로 추스리면서 걸어가야 될 외로운 길인지도 몰라. 원래요, 위대함이 걸어가는 길은요,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요, 언니는 언니 자신부터 돌봐야 되는 거지. 앞만 보고 달릴 것이 아니라 가끔씩은 멈추어 서서 언니 모습을 살펴봐주고 재정비해주고 다시 충전해서 날아올라야 되는 거야. 그래야 하늘을 언니 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거지. 그렇게 기른 내면의 강한 힘이 어느 순간 현실화될 때, 그때는 언니에게 주어진 행운을 힘차게 확 낚아채고 더 높이 솟아서 날아갈 수 있는 거예요. 멋있다, 언니. 그쵸? 정말 맞네. 카드를 선택해 주신 언니들에게 전해드리는 리딩은 여기까지인데요. 언니, 원래 왕은 외로운 거야. 아셨죠? 제 왕이에요. 독수리. 독수리 언니. 자, 좋은 시간이 되었다면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힘차게 솟아오르게 될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날개 깃을 다듬는
언니들이 앞날을 제가 응원할게요. 잘 되실 거예요. 독수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세요. 지금까지 톡톡 타로의 팡팡이었고요. 늘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독수리 언니들 파이팅! 3번 딱딱 맞네 카드를 선택해 주신 언니들에게 전해드리는 카드 리딩입니다. 우선 먼저 보기 전에요. 전체적인 브리핑부터 제가 해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언니 인생을 한번 읊어볼 건데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니까 편안하게 들어보세요. 자, 첫 번째 카드예요. 언니는요, 지금 그 자리에 발을 붙이고 계시지만 마음은 늘 다른 곳을 이렇게 향하고 있어요. 지금 계시는 그 자리가 그렇게 나쁜 곳만은 아니에요. 아니, 오히려 별다른 일 없이 그런 대로 언니에게 좋은 안식처가 되어주고 둥지가 되어준 안락한 곳이었어요. 음, 두 번째 카드 보면 근데 늘 뭔가 갈증이 느껴져요. 푸른 바다를 마음껏 헤엄쳐 다니는 한 마리의 돌고래처럼 언니는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문득 들 때가 있다고 지금 나왔어요. 세 번째 카드 볼까? 근데 마음만 그럴 뿐 현실은 언제나 언니의 발목을 잡고 언니의 날개를 잡아버려요. 늘 기어오르고 또 기어올라도 이렇게 항상 똑같은 자리에 있게 되는 무당벌레처럼 언니는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음. 어떤 때에는 이렇게 어쩐지 차갑고 어두컴컴한 우물 안에 갇혀 있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그런 기분도 들어요. 그건 물질적인 것에 대한 갈증이라기보다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증이에요. 우물 밖으로 나가고 싶지만 현실이 허락하지 않아요. 우물 밖은 어떤 세상일까? 하염없이 이렇게 쳐다만 봐도 늘 똑같은 하늘만 보여요. 음.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 이런 모습으로는 살고 싶지 않았는데 좀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보고 싶었는데 언니가 원하던 세상은 이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언니는 점점 더 용기가 사라져서 이제는 그럭저럭 시간만 이어가는 개구리. 그러니까 남들과 똑같은 개구리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고 이렇게 카드가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근데 언니, 이거 봐. 보여요? 이제는 우물 안을 나올 때가 가까워졌어요. 비록 바깥 세상은요, 언니가 이렇게 우물 속에서 상상했었던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더 혹독하고 차가워요. 그래도 언니는요, 춥지 않을 거야. 우물 안에서 이렇게 견디어 온 그 내공이 이렇게 드디어 빛을 발하게 될 거니까요. 우물 안에서 견디어 온 이 시간들은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니었던 거야. 언니를 더 강하게 만들고 언니를 더 단단하게 만든 내공의 시간들이었던 거니까. 내공의 시간. 이제 언니는 더 이상 이런 우물안 개구리가 아니에요. 차가운 눈보라와 빙하에도 끄떡하지 않는 눈 위의 황제가 되어서 이런 모습으로 하얀 설원을 당당하게 걸어가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요, 이 마지막 카드에서처럼요, 이제는 언니만의 궁전을 만들고 언니만의 꿀을 만들어낼 시기가 되었다는 뜻이에요. 머지않아 그런 시기가 반드시 올 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언니 앞에 놓여진 이 황금빛 벌집을 힘차게 낚아채게 될 그때를 대비해서 언니는 스스로 힘을 주셔야 되는 거고 언니가 낚아채게 될 이것은요, 명예로운 자산, 즉 명예에 따라오게 되는 물질적인 자산, 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언니의 대략적인 행운 브리핑인데요. 지금부터는요,
언니만이 가지고 있는 놀라운 동물적 감각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갑자기 웬 동물? 이러실 텐데요. 사람의 판단은요, 늘 이성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야. 오히려 동물적인 감각이나 어떤 순간적인 직관에 따라서 결정한 일이 성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더 많거든요. 어쩌다가 성공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순수한 직관의 밑바탕에는 그렇게 날카로운 어떤 동물적 감각이 위력을 발휘할 때가 있다는 거지.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이 감각들을 잘 활용하신다면 언니도요. 언니 앞에 놓여 있는 아까 그 행운 있죠? 그걸 더 쉽게 잡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럼 볼게요. 자, 첫 번째 카드예요. 우선 언니 카드로 이렇게 프레리 독이 나왔어요. 얘는요, 짖는 소리가 강아지랑 좀 비슷하고 프레리라는 어떤 대평원에 살기 때문에 프레리 독이라고 해요. 전형적인 사회적인 동물이라서 많게는 500마리까지 무리를 지어 살기도 하는데요. 자기네들끼리 만나고 포옹하고 인사도 나누는 아주 사교성이 좋은 녀석들이지만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그러면 확 갑자기 확 달려들어갖고 꽉 물어버리기도 한다니까. 그러니까 얘가 조그마하면서도 아주 사나운 녀석이기도 해요. 근데 이 카드가 나온 거 보면요. 언니는요. 집단 속에서 무리 없이 잘 섞여 들어갈 사회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딜 가더라도 물 위의 기름처럼 따로 노는 그런 성향이 아니라는 거지. 특유의 사교성으로 그 집단 속으로 스며 들어갈 수 있는 남다른 재주가 있다는 거예요. 게다가 얘네들은요. 적들이 다가오면 자기만 도망가 버리거나 숨어버리는 그런 얌체들이 아니야. 자기가 위태로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생각보다 자기 친구들이 위험에 빠지게 될까봐 그게 더 걱정이 되어서 아주 큰 소리를 내서 친구들이 도망갈 수 있도록 해주는 녀석들이래요. 감동적이지 않아? 얘네들이 만약에 사람이었다면 아마 그 해의 의인상 의로운 사람 있잖아요. 발음이 안 된다, 그죠? 감사장이나 어떤 표창장은 싹쓸이 했을 거야. 근데 이런 의리 있는 녀석들이 언니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거야. 언니는요, 아마 지나가다가도 위험에 처한 사람이 있다면 곧바로 막 이렇게 뛰어들어가서 구해줄 수 있는 아름다운 능력과 힘을 가지신 그런 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언니 자신보다 언니 가족들을 더 생각하고 더 걱정하고 그러면서 살아오셨을 것 같아. 맛있는 걸 보면 가족들 생각을 더 많이 하고 좋은 곳을 보게 되면 가족들과 함께 다시 오고 싶어하는 그런 언니라는 거지. 언니는요, 가족이라는 울타리를 열심히 지켜주고 늘 챙겨주고 걱정해주는 이런 귀여운 동물인 거예요. 프레리덕. 아시겠어요, 언니? 자, 그러면 언니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동물적 감각을 알아볼 건데, 그 감각으로 언니한테 주어질 그 행운을 낚아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동물적 감각이 뭔지 알아봐야지. 자, 그걸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시 보는 거예요, 이거. 자, 이 카드를 보면, 지금 이 카드가요. 이 카드 보니까 그런데, 혹시 유명한 화가였던 고흐라는 사람이 그랬는데, 혹시 아세요? 고독은 용기를 잃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신에게 필요한 활동을 창조하게 만들어주는 원동력이 될 수 있다고요. 얘가요, 물총새거든요. 킹피셔라고 하는데, 물총새. 물총새가 그래요. 늘 바다 위에서만 살아가면서 다른 생물들과 접촉하기를 싫어해요. 고독을 즐기는 새지. 그러니까 이솝우야에도 나오는데 그 할시온이라는 새도 사실은 물총새예요. 거기서도 고독을 상징하고 있거든요. 근데요, 고독이라는 건 외로움이라는 거하고는 좀 달라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의 어떤 접촉을 하지 않고 스스로 혼자가 되는 상태는 고독인 것이고, 외로움이라는 건 자기는 혼자 있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혼자 있게 되어서 느끼게 되는 그런 쓸쓸한 감정을 말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독은 즐기는 거고 외로움은 겪고 있는 거예요. 고독은 즐기는 거, 외로움은 겪고 있는 거. 그래서 고독한 사람은 괴롭지 않아요. 혼자 있다는 사실 때문에 스스로를 망가뜨리지도 않아요.
그 외로운 사람은 그 절절한 외로움 때문에 점점 이렇게 시들어 버리는 꽃이 되어 버린다면, 고독한 사람은 언젠가 화려하게 다시 피어날 그런 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늘 이슬을 머금고 있는 싱싱한 꽃으로 남아 있는 거야. 근데 언니에게는 고독이 있다는 거지. 피어나기를 기다리는 언니만의 고독이 있다고요. 이건요, 현재 언니에게 필요한 상태가 혼자 있어 보는 거. 그거. 그 고독 속에서 언니만의 특별한 무엇을 창조해내고 만들어내야 될 시기가 왔고, 그럴 능력과 힘이 언니에게 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이 고독의 시기를 지나게 되면요, 언니는 또 다른 모습으로 성장해 있을 거고, 또 다른 능력을 가진 능력자가 되어 있을 거야. 그러니까 만약 지금 이런 고독의 시기를 거치고 계신다면요, 그래서 마치 터널 속에서 혼자 걸어가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신다면 기억해 주세요. 더 넓은 바다로 나가기 위한 단단한 준비를 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그러니까 조금만 있으면 태양이 황금빛처럼 햇살을 그러니까 쏟아내는 넓은 해변이 보이게 될 거라고요. 그리고 그 햇살은요, 온전히 언니 하나만을 기다려온 거라고요. 그러니까 언니, 강해지셔야 되는 거야. 움츠려 드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언니? 자, 두 번째 카드 보겠어. 두 번째 카드야. 다시 나왔네. 무당벌레 카드. 그죠? 메이저 카드야, 이거야. 이 무당벌레가요. 음과 양 할 때 그 양 있잖아요. 양의 지향성을 가진 정력 대마왕이에요. 정력이 엄청 세서 9시간 동안 교미를 한대. 그래서인지 엄청난 대식가이기도 해요. 그렇다고 언니가 엄청나게 많이 먹는 대식가이고 정력 왕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많이 먹는 게 뭐가 중요하겠어, 그치? 그치, 언니? 응. 정력 왕인 게 뭐가 중요하겠냐고. 아니다. 그건 중요한가?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중요할 수도 있겠다, 그죠? 어쨌든 그렇군요. 근데 그래. 둘 다 중요하다고 쳐요. 근데요, 우리가 주목해야 될 건요, 많이 먹고 뭐다 정력 왕이요, 그게 아니고 이 녀석이요, 양의 지향성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 바로 그 점이에요. 예를 들어서요, 나뭇가지에 이 녀석을요 이렇게 올려놓잖아요. 여기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쭉 나뭇가지를 이렇게 놔두면 여기서 또 위로 올라가요. 얘가 그래요. 그러니까 위로 자꾸 올라가는데 끝까지 올라왔을 때 나뭇가지를 이렇게 거꾸로 뒤집잖아요. 그럼 얘가 다시 여기서부터 다시 올라가. 이러는 것 같아. 네가 그런다고 내가 지칠 것 같아? 네가 그런다고 내가 포기할 것 같냐고. 이렇게 콧방귀를 뀌면서 밑에서부터 또 위로 올라가는 게 바로 이 녀석이라는 얘기지. 지칠 만도 한데 몇 번이고 반복해도 똑같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녀석이 보통 녀석이 아니구나. 이렇게 웃기게 보이는 점박이 망토를 걸치고 살아가면서도, 그러니까 얘도 어떠냐면 툭 치잖아요. 툭 치면 발라당 하고 누워버려서 마치 죽은 것 같은 흉내를 내거든. 그런 굴욕을 겪으면서도 얘는요, 대단한 애예요. 기어코 다시 일어나서 발라당 누워서 죽은 것처럼 하고 있다가 다른 사람이 가잖아요. 그러면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서 끝끝내 다시 또 위로 올라간다니까. 이렇게 쭉 위로 올라가. 네가 아무리 날 힘들게 해도 난 끝까지 해낸다? 이런 녀석이에요. 강인한 의지를 가진, 성장과 발전의 에너지가 넘치는 그런 녀석이지. 그래서 이 10번 카드에 얘가 있는 거야. 근데요, 중요한 건 얘가 아니고 언니가 그렇다는 거야. 현재에 만족해서 안락한 삶에 안주하지 않고 이렇게 늘 위를 향해서 전진하는 양의 지향성을 가진 존재가 언니라는 거지. 이런 언니들은요, 평범한 일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이고 늘상 똑같은 일을 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뭔가를 해내고 있는 중이거든. 주변에서 어떤 굴욕을 당해도 기필고 다시 일어나서 결국에는 반드시 특별한 것을 만들어내는 능력을 가진 그런 존재가 언니예요. 이런 능력과 감각이 언니에게 있다는 거지.
옆에서 보면 맨날 혼자서 바쁜 것 같아. 뭘 하고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게 돈이 되는 일 같지도 않아 보여요. 근데 어느 순간 커튼이 이렇게 확 올라가잖아? 그럼 언니의 창작물이 거대하고 아주 웅장한 모습으로 그 모습을 드러내게 되는 거야. 황금빛으로. 언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언니? 자, 그러면 다음 카드 보겠어. 다음 카드 보니까 아까 봤잖아. 놀래긴 뭘 놀래? 아니야, 놀랬어. 얘가 이게 뭐냐면 북극곰이거든요. 북극곰 카드예요. 근데 얘 봐. 여기도 지금 10번 운명의 수레바퀴 카드, 메이저 카드 나왔지? 여기도 5번 메이저 교환 카드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언니는요, 머지않아서 언니 인생이 바뀌게 될 것 같아요. 일단 여기 나와 있는 북극곰 얘기부터 드릴게요. 얘는요, 짝짓기 할 때, 그리고 암컷이 새끼를 양육할 때 외에는 혼자만의 길을 묵묵히 고독하게 걸어가는 북극의 황제, 그게 북극곰인데요. 영하 40도의 어떤 강한 추위에도 움츠러들지 않고 매서운 눈보라에도 찌질하게 몸을 웅크려 들지 않는 당당함이 바로 이 녀석이에요. 원래는 바다의 곰이라고 불리는 애인데 너는 왜 곰인데 육지에서 돌아다니지 않고 여기 와서 난리니? 하고 다른 동물들이 제잘거리잖아요. 그러면 얘는요, 그 즉시 커다란 손으로 수면을 팍 하고 내리치면서 제잘거리는 그 입들을 한 방에 잠재울 수 있는 그런 멋진 존재예요. 언니는요, 혹독한 이런 외적 환경에서도 기죽지 않는 당당함을 가진 존재라는 게 바로 이 북극곰이 보여주는 언니에게 전해주는 카드란 얘기지. 아무리 눈보라가 몰아치는 극한 상황에서도 사실은 얘가 그렇잖아. 언니 아마 텔레비전 봤을 거야. 콜라를 마시면서 혼자서 춤을 출 수 있는, 그건 그래픽인가요? 어쨌든 그런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그런 멋진 존재라고요. 피레미에 연연해서 노심초사 절절매는 그런 소인배가 아닌 거야. 게다가요, 암컷 곰은요, 지키고자 하는 자식이 있을 때에는 8개월까지 아무것도 안 먹어도 버텨내는 위대한 녀석이에요. 북극곰이 자기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버텨내는 것처럼 언니도 언니 자식을 위해서 버텨내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식이라고 하니까 나는 아직 애가 없는데 결혼도 안 했다고. 언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자식이라는 건요, 사람 자식만 자식이 아니에요. 말하고 보니까 어쩐지 욕 같다, 그죠? 사람 자식 하니까, 그죠? 근데 그게 언니가 만들어낼 수 있는 모든 창조물은 다 언니 자식인 거야. 그건 작품이 될 수도 있고요. 언니가 만들어낸 사업 성과일 수도 있고, 혹은 언니가 만들어낸 요리일 수도 있고, 인간관계일 수도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요, 이렇게 매일매일 자신만의 자식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지금 잠시 멈춘 것처럼 보이는 인고의 시간이 있더라도 끝까지 견뎌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자잘한 것에 신경 쓰지 마세요. 앞만 보면서 이렇게 걸어가세요. 특히 이 카드는 아까도 얘기했잖아. 메이저 카드야. 메이저 카드. 그 중에서도 5번 카드라고. 그 중에서도 10번 카드야. 이건요, 언니 인생의 중요한 변화의 조짐이 다가오고 있다는 뜻이고요. 그게 거대한 영향력을 가지게 되어서 언니 인생이 조만간에 바뀌게 될 거라 이 말이지. 그게 조금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언니는요, 결국에 가서는 승리를 꽉 거머쥐게 될 거예요. 조금 힘들더라도 하얀 눈밭 위에서 커다랗게 포효하는 설원의 교황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요, 마음이 조금 답답하고 질식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 만약에 처해 있다면 견뎌내세요. 더 크기 위해서 겪어내야 될 일시적인 가시밭길이라고 생각하시고 버텨내세요. 그걸 버텨내야지 이런 모습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거예요.
언니는요, 평범한 존재가 아니라고 나와 있어요. 지금 언니의 나이가 어떠하든 그건 전혀 문제되지 않아요. 언니는요, 머지않아서 이 세상에서요, 우뚝 서서 언니 세상을 만들어갈 사람이니까. 자, 그렇다면 행운을 더 빨리 거머쥘 수 있는 조언은 무엇일까? 한번 다시 보겠어요. 그렇죠? 짠. 아, 이 카드가 나왔네. 이 카드가 무슨 카드인 줄 아세요? 아, 트러스트 카드야. 신뢰 카드. 흔히 신뢰라고 하면 다른 사람이나 대상에 대한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여기서는 아니야. 이 카드가 말하고 있는 신뢰는요, 언니 자신에 대한 믿음이에요. 언니는요, 빛나는 존재로 태어났대.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속에 파묻혀서 편안하게 살아가고 싶어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래요. 그리고 그런 존재에서 끝나게 될 사람도 아니라는 거야. 언니는요, 이렇게 위로 쭉 다시, 그러니까 위로 계속 올라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니까 지금 걸어가시는 그 길을 의심하지 말고 당당하게 걸어가시래요. 그걸 믿으시래요. 아, 좋다, 그죠? 딱딱 맞네 카드를 선택해 주신 언니들에게 전해드리는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거든요. 오늘도 좋은 시간, 편안한 시간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아, 언니들이 따스한 댓글 덕분에 톡톡 타로는 계속해서 무럭무럭 자라고 있는 중이에요. 답글이 늦어진다고 너무 서운해하지 마세요. 늦더라도 하나하나 소중하게 답글을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고요. 아, 언니들이 계셔서 저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언니들도 행복하신가요? 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 아, 4번 레알 만렙 카드를 선택해 주신 언니들에게 전해드리는 카드 리딩입니다. 우선 전체적인 브리핑부터 해드릴 건데요. 지금부터 언니 생을 읊어드릴 거예요. 그냥 한번 해보는 거니까 편하게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첫 번째 카드인데요. 언니는요, 늘 뭔가를 놓치고 뭔가를 잃어버리고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나와 있어요. 잘해 놓았다고 생각을 했는데, 돌아와 보면 뭔가를 뭔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꼭 이렇게 한두 개씩 빠뜨리고 지나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 때가 있대요. 다른 사람들은 아니라고 잘하고 있는 거라고 언니한테 얘기를 해주는데 언니 마음에는 충분하지 않은 것 같은 생각이 자꾸 든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카드 볼게요. 두 번째 카드 보니까 어떤 때에는 언니 자신이 무엇을 원했었는지 뭘 바라고 있었는지조차 생각이 안 날 때도 있다고 나와 있어요. 정체성을 잃어버린 이 푸른 민달팽이처럼 그때그때 방어하는 데만 급급해서 시간이 가는 줄을 모르고 살아왔어요. 그런데 지금 주변을 천천히 돌아보니까 언니 모습이 눈에 보이는 거야. 뭐 하나 이루어 놓은 것도 없는 것 같고 제대로 나아가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음. 자, 원래는 언니의 어떤 바운더리 안에서 언니만의 튼튼한 집을 짓고 언니만의 단단한 영역을 만들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잘 만들었다는 생각도 들었었던 때가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언니가 원했던 모습은 이게 아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모든 게 조금 낯설게 느껴지나 봐요. 네 번째. 아, 언니는요, 금은 보화가 가득 담긴 이 세속적인 잔을 움켜쥐고 그 안에서 매몰되어 있기보다는 한 번만이라도 이런 화려한 모습으로 날아오를 수 있는 극락조가 되고 싶었었나 봐요. 아,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날아오르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날고 있네요. 힘차게 날아올라서 남들이 보지 못하는 새로운 것을 꿈꾸고 새로운 것을 찾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숨겨져 있는 언니만의 보물을 찾아내고 싶고 이렇게 빠르게 힘차게 솟아오르고도 싶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카드를 보니까 한계를 넘어서 언니 자신을 시험하고 더 높은 곳을 향해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근데 언니는요, 지금 이 과정을 보니까, 늘상 꿈꿔왔던 그 황금빛 나비를 머지않아 반드시 잡게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요, 언니가 낚아채게 될 행운은요, 여기 보이잖아요. 돈과 파워 두 가지 다라고 나와 있거든요. 어, 여기까지가 언니가 가지게 될 행운의 대략적인 브리핑이에요. 근데 언니는 이것에 만족하지 않고 이 한계를 지금 여기서 여기로 넘어가면서 이 한계를 넘어서 더 도약하게 될 거라고 나와 있어요. 어,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언니만의 어떤 동물적인 감각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동물적인 감각이라고 하니까 그딴 게 왜 필요한데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그게 아니거든. 언니들은요, 사람이 엄청난 어떤 이성과 인지력으로 살아가는 것 같죠? 근데요, 인간은요, 사실 거의 동물에 가까워요. 아닌 척 하지만 사실이라고요. 그러니까 미래 투자의 90%는요, 동물적인 직감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 아마 들어본 적 있으실 텐데요. 그래서 오늘 보는 어떤 동물적인 감각은요, 더더욱 중요한 거예요. 제대로 알아서 그것을 발전시켜 나가게 되면 독보적인 존재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될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카드. 이게 지금 완전 퀸인데 암사자가 나왔어. 이건요, 언니가 전생에 암사자였다는 거야. 그냥 사자가 아닌 암사자. 사자도 팔자도 아닌 암사자. 너무 썰렁하고, 그쵸? 그건 잊어버리시고. 어쨌든 암사자라는 건 대단하지 않아요? 근데 언니, 사자들 세계에서 말이야, 사냥을 주로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암사자야. 숫사자 그것들은 그냥 짝짓기나 하고 다니다가 가끔씩 지가 생각나면 영역 표신하고 다니지만 이 암사자들은요, 엄청나게 뛰어난 사냥꾼이거든요. 새끼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이 암사자예요. 근데 언니가 이 암사자랑 어떤 관련성이 있다는 거야. 어쩌면 전생에서 한때 암사자였을 수도 있어. 암사자가 가졌던 능력을 어느 정도 그래서 타고났다는 거지, 이 현생에서.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그 특성 중에서 언니가 가지고 태어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민첩성이라는 거야. 목표가 정해지면 재빠르게 추적을 해서 쓰러뜨리는 사냥 능력. 그걸 언니가 가지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이런 건 대단한 거야. 일을 할 때도 뭐가 중요하고 뭐가 문제가 되는지 금방 알아차리거든.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밀림의 왕처럼 이렇게 느긋하게 앉아서 예리한 눈매로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가 눈앞에 목표가 포착되는 순간 재빠르게 행동을 개시해서 바로 확 낚아채워 버린다. 그런 얘기거든요. 이렇게 되면 언니는 아마 학교 다닐 때도 그랬겠지만 사회생활을 하고 있을 때도 어쩌면 암사자로서의 아우라는 분명히 가지고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자잘하게 옹기종기 모여서 쪼꼬미 물만두를 먹고 있을 때 이런 언니들은 움켜쥐듯이 대왕만두를 한 번에 확 낚아채서 단번에 삼켜버리는 그런 아우라를 가졌다는 얘기거든요. 아이, 언니 웃지 마. 지금 웃을 때가 아니라고요. 이게 웃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언니는 말이죠. 참깨 같은 애들이 100번 구르고 있다고 해도 속을 태울 필요가 없어. 왜냐고? 언니는 대왕만두니까. 고양이가 100번 야옹해 본다고 암사자가 될 수 있겠냐고요. 지가 그래봤자 고양이야. 무슨 말이냐면 남들이 무작정 미친 듯이 100번, 1000번을 막 굴러가더라도 언니는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 이것들아, 1000번, 10,000번 굴러가고 싶은 만큼 실컷 구르라고 그런 마음으로 느긋하게 언니만의 기회가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다가 기회가 왔다. 진짜로 굴러봐야겠다. 그런 때가 오잖아요.
그럼 딱 한 번만 굴러보면 된다는 거지. 언니가 말이야, 한 번 굴러서 딱 어느 자리에 착지를 딱 해서 기계 체조 선수처럼 발딱 일어나잖아요. 그럼 한번 뒤돌아보세요. 그 작은 것들 있잖아. 참깨 인간들. 그 참깨 인간들이 개미떼처럼 바글바글거리면서 굴러오느라고 정신이 없어. 그 와중에서도 먼저 구르고 빨리 굴러서 자기가 먼저 자리를 차지해 보겠다고 쌩 난리를 쳐요. 지들끼리 싸우고 부딪히고 욕하고 난리 났다고. 완전 좀비 세상이야. 만약에 언니가 지금 미래를 위해서 뭔가 준비를 하고 있는 중에서 지금 바로 이 순간에 어디에선가 눈물 젖은 빵이나 김밥을 혼자 먹고 앉아 있다고 해도 언니 속상해하지 마세요. SNS에서 개미 같은 애들이 올려놓은 사진 앞에서 속상해하지 말라고. 걔네들이 100번, 1000번 구르는 거나 언니가 한 번 딱 굴러보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요. 죄송해요. 지금 기침했어. 그게 언니 위대함이라고.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리가 언니 마음에 조금 안 차고 남들보다 조금 늦어지는 것 같고 남들은 모두 앞서가는데 언니 혼자만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이 든다면 그런 생각은 절대로 하지 마세요. 지들이 앞서간다고 백날 첫날 앞서가는 게 아니라고요. 한 걸음 뒤에 있다고 늘 뒤쳐서서 가야 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조만간 언니가 진짜로 냅다 한번 굴러볼 기회가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힘내. 언니 알았지? 기죽지 말라고요. 배고프다고 개미를 먹을 수는 없잖아요. 안 그래요, 언니? 언니는 암사자야. 개미 먹는다고 배가 차겠냐고. 개미 1000마리, 10,000마리 집어 먹어봤자 어차피 언니 뱃속은 허할 거야. 언니는 웅대한 꿈이 있고 원대한 자존심이 있는 암사자라고요. 다른 녀석들이 쓸데없는 영역 싸움으로 난리 탱구리를 쳐댈 때 웅장하게 이렇게 앉아서 세상을 내려다보고 있는 암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스스로를 낮춰보지 마세요. 언니가 천천히 일어나서 앞발 하나를 들어 올리는 그 순간은 언니의 인생이 바뀌게 되는 역사적인 날이 될 테니까. 알겠어요? 앞발을 올리자마자 이미 빛과 같은 속도로 목표물을 낚아채서 콱 물어뜯고 있을 테니까. 알겠어요, 언니? 암사자 언니. 응. 자, 그렇다면 언니의 다른 동물적인 감각은 뭘까? 한번 보자고요. 지금 첫 번째 카드 아까 봤었죠? 얘가 에키드나 즉 우리나라 말로 바늘 두더지, 가시 두더지 이러는데요. 이 카드 보면요. 예상치 못했던 일이 발생하거나 이미 발생되었다는 걸 언니가 조만간에 알게 될 거라고 나왔어. 근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축복이고 행운이라네. 그게 뭘까? 우선 이 녀석부터 봐야 돼. 얘가 말이에요. 아까 그랬잖아. 가시 두더지 혹은 바늘 두더지라고 하는 애인데 혼자 생활하는 녀석인데요. 의외로 활동 영역도 넓고 스트레스에 대한 저항력도 어마어마해서 스트레스 받아도 오래오래 잘 사는 애거든. 근데 얘를 영어로 에키드나라고 부르거든요. 에키드나는요, 그리스 신화에서 따온 이름인데, 이 에키드나가 상반신은, 이렇게 쓰면, 이게 위, 상반신은 매력적인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하반신은 거대한 뱀으로 되어 있대. 그러니까 사람이든 신이든 자기 마음에 들었다 싶으면 바로 유혹을 하고 목적을 달성한 다음에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상대는 괜히 순수하게 보이는 이 상반신에 눈이 멀어서 다가갔다가 그냥 깨꼬다 가게 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이 에키드나라는 이름은요, 그리스어로 보면 살모사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언니한테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언니가 그걸 갈고 닦아서 개발시켜 나가게 되면 말이지, 그때부터는 언니 주변에 있는 이성들은 다 죽었다. 그런 뜻이 되는 거라고요. 알겠어요, 언니? 언니는요, 무서운 매력을 가진 거나 마찬가지야. 파무 파탈 알죠? 언니 동물적인 매력은 바로 파무 파탈, 치명적인 여인네, 그거라는 얘기예요. 자고로 옛날부터 사랑하는 대상에 대해서 정복이라든지 어떤 유혹이라든지 그런 말을 많이 쓰잖아. 근데
정복보다 무서운 게 유혹이거든. 왜냐고요? 정복을 당하게 될 때는 저항이라도 할 수 있는데 유혹을 당하게 되잖아? 그럼 저항할 의지 자체가 아예 무력화되어 버려요. 그러니까 꼼짝 마라 이렇게 된다는 거지. 예를 든다면 이런 거야. 어떤 예쁜 여자가 있어. 다른 남자들은 그 여자의 매력에 끌려도 이러면 안 된다. 정신 차리자. 이러면서 자기 선에서 또는 자기 이성적 판단 하에서 멈출 수가 있는데 인간이 언니한테 만약에 한번 끌리게 되면 말이죠. 자기도 모르게 좀비처럼 언니한테 이끌리게 된다는 거거든. 근데 사례가 좀 이상했나? 좀비라고 하니까 좀 그렇다, 그죠? 어쨌든 내 말은 최면이라도 걸린 것처럼 이러면서 언니한테 빠져들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무슨 스토커처럼 진짜로 쫓아온다는 게 아니라 언니 생각을 머릿속에서 떨쳐낼 수 없게 된다는 거지. 이게 에키드나 현상이야. 근데 그런 게 있다면서 나는 왜 아직까지 애인이 없는 거예요? 그건요, 언니. 언니가 그런 감각이 있다는 걸 모르고 있어서 사용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이제부터 나는 에키드나 암사자야. 이러고 어깨에 힘을 주면서 살아가시라는 얘기예요. 알겠어요, 언니? 자, 그렇게 해서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뭘까? 보자. 두 번째야. 두 번째가 놔둘까? 이 거북이씨잖아요. 거북이씨. 그쵸? 장수의 상징 거북이다. 언니는 진짜 오래 살겠다. 그런 얘기는 아니고요. 물론 장수한다면 이게 장수한다는 의미에서는 상스러운 동물로 여겨져 온 게 이 거북이긴 하지만 이건 말이에요. 힘든 시기에도 언니는 저력이 있어서 꼭 위기를 극복해야 된다는 뜻이야. 거북이가 이 단단한 뒤에 등껍질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천적으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고 자기 생명을 유지해 나가듯이 언니는 험한 세상을 헤쳐나갈 수 있는 언니 자신만의 노하우가 있고 언니 자신만의 특별한 능력이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힘내라고. 언니는요, 이 외부에서 공격해도 끄떡하지 않을 이 단단한 방패막을 가지고 태어난 거야. 그러니까 외부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휘둘리지 마세요. 그 스트레스가 허리케인처럼 언니를 감싼다고 해도 언니를 쓰러뜨리지는 못해요. 왜냐고요? 언니는 엄청나게 단단한 이 껍데기를 등에 지고 태어난 특별한 거북이니까. 언니가 스트레스나 걱정 혹은 고민으로 인해서 쓰러진다면 사실은요, 그건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라 언니 스스로의 공격 때문일 거예요. 언니가 등에 지고 태어난 이 방패 있잖아요. 등껍질. 이 방패는요, 외부 공격에 대해서만 위력을 발휘하는 거거든요. 언니가 언니 스스로를 공격하게 되는 그런 내부 공격에는 취약점을 안고 있는 방패라고. 그러니까 스스로를 공격해서 스스로를 죽여버리는 그런 실수는 저지르지 말라고요. 그렇게만 하지 않는다면 언니가 가지고 있는 이 거북이 등껍데기 같은 방패는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공격에도 언니를 안전하게 보호해주게 될 거예요. 아셨어요, 언니? 자, 그러면 다음 카드. 저는 독수리를 보지 않고 이걸 보겠어. 딱. 이게 푸른 민달팽이 블루 슬러그라고 하는데요. 얘가 하도 특별해서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카드 중에서 지금 여기 이것만 보여드릴 거예요. 얘가 동물이면서도 식물의 특성까지도 함께 가지고 있는 독특한 생물체예요. 얘 몸속에 엽록체가 있어서 광합성까지 하거든요. 그러니까 빛만 비추어 준다면 얘는요, 아무것도 안 먹어도 1년까지 버텨낼 수 있으니까 얼마나 신기해. 근데 이런 민달팽이 능력을 언니가 타고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게 지금 이 카드예요. 아니, 그럼 내가 지금부터 아무것도 안 먹고 굶으면 1년 동안도 괜찮다는 거야. 살아있을 수 있다는 거야. 아이고, 언니. 그게 아니고요. 언니가 가진 민달팽이 능력은요,
동물이면서도 식물인 양 영역을 넘나드는 놀라운 상황 적응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본 우리 방금 본 이거 있잖아요. 요거 지금 바다 거북이가 아니라 그냥 거북이다, 그렇죠? 얘도 그렇거든요. 얘도 육지, 그다음 바다, 수륙, 양용이잖아요. 바다에서도 살고 육지에서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언니의 능력은요, 이런 놀라운 상황 적응력을 보여주는 카드들만 계속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간상 제가 지금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 아까 그게 우리가 봤던 6장의 카드 중에서 지금 이 3장만 가져왔는데, 이게 언니가 암사자로서의 위상은 지키고 있으면서도 영역을 넘나드는 그런 활약을 해낼 수 있는 감각이 있다는 거지. 그니까요, 처음에 어디에 새로운 데 가서 너무 적응이 안 되고 어색하다고 움츠러들지 마세요. 어디에 가더라도 언니는요, 남들보다 빠르게 그 상황에 적응할 능력과 감각이 있으시고요. 그런 놀라운 동물적 감각으로 머지않아서 그곳에서도, 그 새로운 곳에서도 남다른 위치에 올라서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빨리 도약해서 돈과 권력을 거머쥐는 황제 같은 존재가 될 거예요. 그게 이 카드 배열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언니? 자, 그렇다면 이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카드가 언니에게 주는 조언은 뭘까? 그걸 봐야겠지. 자, 짠 하고 나왔어. 이거 의지 카드야. 의지 카드, 의지력. 이건요, 언니가 인생길을 걸어 나가다가 뭔가 패배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현실과 타협하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되더라도 절대로 이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요. 그런 생각을 용감하게 이겨내 보라는 카드예요. 언니 자신이 가진 의지력으로 극복을 해보래요. 그럼 알게 될 거래요. 패배한 것이 아니라 잠시 패배한 것처럼 착각했다는 사실을요. 언니는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암사자잖아. 언니만의 왕국을 세워서 이렇게, 그래서 이 모습이 나온 거예요. 우뚝 서게 될 그런 존재니까요. 늘 언니 자신이 암사자이며 제왕적 존재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참 좋은 카드가 나왔었어. 레알 만렙 카드를 선택해 주신 언니들에게 전해드리는 카드 리딩은 여기까지거든요. 움츠리지 마시고 기죽지 마시고 당당하게 살아가세요. 지금까지 톡톡 타로의 팡팡이었는데요. 좋은 시간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언니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 다음에 따스한 댓글로 톡톡 타로는요, 오늘도 무럭무럭 잘하고 있답니다. 자, 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파이팅!